이제 오늘 얘기 드릴 레이더 이제 세미나 내용은요. 요새 조금 많이 이렇게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뭐 이 개념 자체가 뭐 최근에 얘기된 거는 아니고요. 되게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된 건데 10년 전이니까 몇 년도에 2015년 정도? 2014년 정도? 뭐 그때도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예, 생체 신호 측정 레이더. 근데 이제 이게 뭐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접근하기에 좀 쉽지가 않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산업 부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생체 신호 측정 레이더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생체 신호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음, 생체 신호에 되게 이제 좀 찾아보면 내용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사람의 상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생체 전기 신호, 뭐 임피던스, 음향 신호. 그러니까 계속 소리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신호, 역학 신호, 생화학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생체 조직이나 이런 거에 때 이제 측정되는 정보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전류를 흘려갖고 뭔가를 측정을 해내는 방식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저항치의 변화열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체 광학 신호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헬스케어 업체들은 이런 걸 계속 하실 겁니다. 예,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레이더라는 건요, 어, 그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이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을 해서 그 반사파의 그 상태를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접촉 방식의 그 심전도 라고 해야 될까요? 호흡이나 심박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레이더의 해상도가 되게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검출이 되겠죠. 음,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드려볼 거고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잠깐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의료업체들이 좀 하면 좋기는 하겠다. 의료기기로서 조금 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좀 강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예, 제품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또 파악할 수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다 호흡 심박을 이렇게 보시다가 뭐 다른 부분에 뭐 변화치를 찾아내다 보니 우연치 않게 어떤 질환의 연관성을 가진 부분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우연히 가다 이렇게 찾는 부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혹시 이쪽으로 뭐 사업화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대략 한 2년 잡으시고 하시는 게 생산까지요. 조금 빠르게 한다면 자본을 투입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 상태를 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호흡기내과의 그 의사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흡기 그 보컬의 상태, 에 따라서 어떤 호흡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들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계속 발견을 해 나가죠. 이제 의사분들하고도 협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이제 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원래 한 절반 정도, 40명 정도가 지금, 40명 좀 넘네요. 예, 40명 좀 넘는데, 일반적으로 50%만 출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오셨네. 그만큼 호흡 감지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생체 신호 측정 레이더. 이제 여기서 생체 측정을 할 수 있는 레이더는 뭐냐? 호흡, 또요, 심박. 요새 또 이제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낙상이라는 게 있어요. 폴 디텍션. 요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생체 신호니까 호흡 심박에 좀 국한돼 있기는 한데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 암 측정, 암 조직 검출, 암 조직 검출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아마 특허를 많이 내셨을 것 같던데 그 당뇨 검출이 가능해요. 당뇨 검출.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혈관 무슨 협회에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 혈류, 혈류량을 또 측정을 해요. 왜 측정하는지는 자세히 안 봤어요. 혈류량. 예. 혈류를 요새는 뭐 초음파 가지고 하다가 이제 레이더 방식 가지고 하려고 많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다. 당뇨 같은 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주사 바늘로 찌르지 않고 바로 디텍션해서 당뇨 수치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움직임 상태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예,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맥박 가지고도 하시려고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맥박. 근데 실제 논문들에 이제 맥박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맥박 상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움직임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그 움직임 주파수거든요. 주파수. 그 주파수를 검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스케어 파라미터들 보면은요. 예, 생체 전기 신호, 생체 임피던스, 생체 생체 음향 신호, 자기 신호, 역학 신호, 이런 생화학 신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신호 처리 과정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어차피 어쨌든 간에 이 신호를 받으면은 처리하는 방식은 어쨌든 ADC를 처리해서 그 다음에 신호 처리를 해서 의미를 해석을 한다. 근데 어차피 호흡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심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호흡일 때가 한 대략 40Hz 정도? 그 다음에 이 심박은 20Hz. 그래서 20Hz에서 한 60Hz 사이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를 뽑아내는 게 일인 거죠. 예, 일인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주파수가 낮다 보니까 앰플리튜드도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옷 입잖아요. 옷 입으면 되게 두껍잖아요. 옷도 투과해서 검출을 해야 된다는 제약사항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흉부의 움직임을 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가 그럼 뭐냐라는 거죠, 레이더.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물체에다가 송신파를 쏴요. 송신파를 쏘면은 이 물체에 맞고 다시 되돌아가겠죠. 되돌아가면은 그 되돌아가는 수신파를 이용을 해서 속도, 거리, 각도를 검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쓴 게 이제 CW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컨티뉴어스 웨이브. 이거는 근데 도플러 주파수만을 검출을 해내거든요. 움직임 주파수. 예. 그래서 여기에 그 거리나 거리를 또 알 수 있게 하려면 FM이라고 하는 방식을 또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FMCW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되게 많은 방식들이 존재를 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캐리어를 변조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안테나, 송수신부, 데이터 및 신호 처리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주파수 대역 폭은 5.8기가, 10기가, 24기가, 그다음에 60기가, 그다음에 뭐 80기가, 120기가, 240기가가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제시된 거는 물체 감지 용도, 그다음에 용도 미지정, 그다음에 물체 감지용, 레벨 측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어, 칩이 다 나와 있어요. IC들이. 예,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는 해요. 예, 되게 복잡한데 여기서는 조금 그 우리 호흡 심박에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쓰이는 대역이 60기가예요. 60기가는 용도 미지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이 안테나 개수도 늘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어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뭐 여튼 우리가 호흡이나 심박들을 구현을 해낼 때 다양한 주파수로서 구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건 60기가, 뭐 그 다음은 한 24기가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체 감지용이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해내는 거죠. 예, 뭐 차량 속도도 물체 감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레벨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용도 미지정 대역에서 좀 사용이 돼야 될 거고 물체 감지용 또 있고 레벨 측정용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또 개발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인 블록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겟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차량이 될 수도 있고 하죠. 예. 근데 이제 금속체냐 비금속체냐에 따라서 그 반사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호흡 심박이면요. 호흡 심박이면은 반사도가 어떨까요? 극히 좀 낮겠죠. 금속보다는. 전자파는 금속에서는 상당히 반사가 잘 이루어진다. 예, 표면적이 좀 넓을 때 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FMCW 방식을 블록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오실레이터, 주파수가 생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0기가 할까요? 60기가. 60기가를 한단 말이죠. 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60기가도 밴드위스가 있잖아요. 61에서 64,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뭐 2기가의 그 밴드위스를 수입을 하겠다. 시간 변화에 따라서 밴드위스의 변화를 주겠다. 라고 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를 주겠죠. 변화를 주다 보면은 그 변화된 신호가 날아가겠죠, 이제. 날아가서 맞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주파수의 반사파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송신에서 쏜 주파수하고, 주파수하고 요 수신에서 받는 주파수의 차이값이 존재를 해요. 네, 차이값. 그 차이값을 이용을 해서 거리하고 속도를 판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르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내용이 이렇게 FM을 걸어준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송신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송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CW, 그다음에 펄스드, 이두 가지 방식이에요. 펄스 CW는 가장 많이 사용이 돼서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고 내용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근데 이 펄스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덜 나온다? 근데 이게 사용성은 되게 좋거든요. 신호 처리하기도 좀 용이한 편이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펄스를 통신을 해갖고 되돌아오는 팔을 이용을 해서 속도와 거리를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자기만의 이제 파라미터가 원래 레이더에서는 속도, 거리, 그 다음에 방향이거든요. 방향은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야지 방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나 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CW 같은 경우는 속도만 검출이 돼요. 움직임만. 그 다음에 FMCW는 거리하고 속도가 도출이 되고요. 펄스드 방식은 거리의 속도가 가능하고 IRUW 방식도 거리하고 속도가 가능하다.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해서 한 턴 펄스드 방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장단점은 존재를 하는데요. 펄스드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도어 어플리케이션,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됐다. 저전력이다. 그 다음에 고해상도입니다. 고해상도.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많이 하는 게 이쪽 방식이에요. 네, 이쪽 방식보다는 이제 이쪽 방식을 좀 오랜 동안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처리 과정은요, ADC,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이 수신이 될 거니까 디지트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DFT를 돌려가지고 레인지 FFT를 하는 거죠. 레인지 FFT, 퓨리의 변환이에요. 퓨리의 변환이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신호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FFT 과정을 거쳐서 주파수를 검출을 해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레인지 주파수를 검출을 하고 도플러 주파수를 검출을 해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지금은. 예,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파 디텍션 해가지고 이게 레이더의 이제 고유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컨스턴트 폴스 알람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오경보 알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저 얘기도 되게 오래 많이 해야 되는데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뭐 C파가 되면은 이제 뭐 필터는 중간중간에 좀 넣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앵글 값 구하고 클러스터링하고 타겟 트래킹을 해서 우리가 어떤 타겟 이제 어떤 방향에 있는지 어떤 거리에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속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레이더 방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IRUWB 방식, FMCW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현을 한다. 물론 CW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호흡 심박을. 예. 낙상도 가능하겠네요. 낙상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판가름이 나는 게 그 MCU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레이더 처리를 할 때는요, 연산량을 좀 많이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량이 많아져 버리면은 쓰기가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서의 급수가 그레이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CW로 만들면은 이 또 상당히 가벼워져요. 예, 저가화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점이 있고요. 뭐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RUW 방식은 고해상도라 저희는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실제 논문상에서도요. FMCW 방식, IRUW 방식 어떤 걸로 구현을 하냐
요게 더 정밀도가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펄스 제너레이션 해서 쏜 거를 여기 이제 그 호흡 심박 맞아가지고 이제 되돌아오죠. 예, 흉불 맞아서 되돌아오면은 예, 이렇게 해서 또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 신호 처리를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호를 쏘겠죠. 쐈어요. 쏘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겠죠. 되돌아가면은 어차피 아날로그 데이터일 거잖아요. 예,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이제 이게 IQ 신호로 받아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IQ 신호. 그러면 이제 요 IQ 신호 해가지고 들어오는 노이즈가 많은 신호를 필터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찾아내서, 어, 이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가볍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호흡은 2, 30회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트레이트는 60에서 100회 사이일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이는 나는데 그 심박은 더 앰플리튜드가 작습니다. 예, 앰플리튜드가 작다는 얘기는 노이즈와 환경하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심박이 있다고 보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묻혀 있어요, 거의 노이즈에. 그러니까 이거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UWB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여기 내부 설명은 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뭐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보드화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온보드화 되어 있죠. 예, 온보드화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60기가로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트랜스미터, 리시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UWB 방식이 6에서 10GHz예요. 6에서 10GHz. 예. 상당히 광대역을 쓰고요. 근데 이거는 전파법에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보면은 실제 사용하는 거는 한 1.5GHz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을 해서 요 레이더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드웨어 상에서 요 레이더의 안테나 크기거든요. 60기가 이제 안테나는요, 기본적으로 사용 주파수분의 빛의 속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 주파수분의 빛의 속도.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파장은 작아지게 되죠. 근데 60기가 같은 경우는 요게 요 점선 같은 거 잘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되게 작아요. 음. 근데 UWB 같은 경우는 이론상도 상당히 넓은데 요거를 되게 소형화 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 사이즈는 이제 6.7cm, 4.7cm니까 상당히 작은 뭐 명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작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UW 방식 같은 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네, TOF 방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갔다가 들어오는 그 신호를 그냥 순차적으로 ADC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거리값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FMCW는 거리값을 한번 필요에 변환을 해서 구해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작 자체가 거리가 구해져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되니까 조금 더 편하죠. 편한 상황. 신호 처리. 항상 신호 처리에 부담감을 좀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레이더에서는. 뭐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뭐 비싼 편이었는데 아마 이게 대중화로 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는 조금 FMCW보다는 요 UWB나 우리 PCR이라고 하는 펄스 코헤런트 레이더
펄스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좀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레이더 비즈니스 상에서 레이더 비즈니스 상에서 그 장거리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네,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거리, 인도어에서 사용하는 정도, 뭐 5m에서 10m 사이에 응용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저전력을 요구하는 분들, 뭐 이제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내 감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케빈 레이더라고 하죠. 예, 60기가로 TI 걸로 했는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다 보니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상황은. 그래서 이제 PCR 방식이나 이제 아니면 UW 방식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PCR 부분에서 이게 안테나 개수만 많아지면은 사용 용도가 더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PCR 이제 펄스 방식에서는 이제 안테나 늘려서 나오는 제품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대부분을 장악하지 않을까. 저가이기도 하고요. 음, 싶고요. 뭐 장단점을 좀 분리를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헬스케어 레이더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드렸고요. 호흡 심박은요 결국은 계속 움직이는 패턴을 주파수를 도출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호흡하고 심박을 분리해낸다. 예, 필터링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아니까. 그래서 뭐 지속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속 그 측정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게 호흡 심박이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는 낙상, 요건 이제 뭐 헬스케어라고 보시죠. 예, 그냥 예, 분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가다가 갑자기 엎어졌어요. 엎어지면은 이 레이더에서 감지를 해서 뭔가 이 데이터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이 낙상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 언뜻 보면은 저런 걸로 하면 좋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 IMU 센서라고 하나요? 관성 센서? 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팔목이나 뭐 이런 데다 차가지고요. 예, 부착을 해놓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비접촉식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부착의 부담감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시계 차면 시계가 찼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상황. 피부에 그렇게 예민하게 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보니 그래서 비접촉식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접촉식. 그래서 비접촉식으로서 레이더가 좀 대안이 되는 거고요. 그 레이더의 이 낙상 확률은 그렇게 지금은 높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돼요. 네, 파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람의 이렇게 변화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치, 순간적으로 속도 변화치가 발생을 하면은 낙상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예, 낙상으로 인식한다. 근데요, 앉아있다가 앞으로 꼬꾸라지는 상황, 요게 감지가 잘 안 될 겁니다.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몸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변화치가 좀 속도가 또 빠르게 뭐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앉아있는 의자상에서 떨어진다 하는 것들은 그 속도 변화치 가지고 못 읽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페이지의 변화. 예. 그 페이지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그 이제 도래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앵글 오브 어라이벌 들어오는 이제 각도를 확인을 하겠죠. 객체에 대한. 그래서 그 변화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 그 낙상을, 펄 디텍션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관련 업계에서 좀
쭉 사놓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네,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그 사용성에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호흡 심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호흡 심박이 동적인 상태에서는 측정이 안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얘가 놓쳐요. 예, 읽다가. 왜냐하면은 다른 신호들이 다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멈추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읽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트래킹을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에서만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동적인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활동량 센서나 뭐 이런 걸로 또 가겠죠, 되게. 복잡한, 뭐, 그 구조가 복잡한 형태의 상황에서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가 만들어 가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적인 상태 말고 정적인 상태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 수면 상태. 그죠? 수면 상태. 그 다음에 화상 환자 예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초창기에 이제 화상 환자 대상으로 많이 실험들을 한 것 같아요. 화상 환자들은 ECG 센서들을 저기 달 수가 없잖아요. 달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레이더 가지고 호흡이나 심박 상태를 아주 정적인 상태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예,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더 센싱 해갖고 뭐 어디 건지 이제 좀 보고 싶어서 이게 그림은 막 따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 레이더 센싱 가지고 이제 폴 디텍션은 해볼 수 있다. 예,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수면 상태 체킹, 그 다음에 제실, 사람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조명인 것 같은데 연동시켜갖고 호흡 상태하고 연동시켜서 조명제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질 체크. 예,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뒤척이면은 이제 수면 질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레스퍼레이션 센서 심박, 호흡 심박, 요거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도 쓸 수 있겠죠.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케어 차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유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암 조직은 아니네요. 예. 이건 지금 흉부에서 암 조직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 흉부상에서의 움직임 상태 가지고 여기서는 체크를 할 거고 이 안에 이제 조직 상태가 예를 들면요. 요거 얘기 끝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에 암 조직이 있다고 하면 이 송신을 해서 송신을 해서 이 암 조직에 맞고 되돌아가는 반사파의 그 상태를 보고 이게 암 조직이가 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레이더 가지고. 그래서 그 간이적으로 이제 암 진단기들이 휴대용 진단기들이 지금 제품화된 거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병원에서 여성 용도로 쓰는. 그다음에 실제 이제 학교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암 조직과의 유전율 차이로 인해서 그 암 조직의 유전율이 좀 알려져 있고 데이터화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패턴화 시킨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 구상이라는 좀 거창한 표현은 썼는데 이게 이제 호흡 심박 낙상 가지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업체들, 1인 기업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접근 차원에서는 당연히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어떤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 상에서는 모듈 개발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시중에 누구나 다 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업체가. 이거 블루투스 무선넷 뭐 이런 이제 범용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이더 모듈을 만든 업체들이 극소수예요. 네, 되게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유의미한 데이터로. 뭐 어떻게 변환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덩치가 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접촉식 레이더를 그 FDA 승인까지 받은 업체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용으로 할지 이제 의료용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좀 많이 핫하다? 핫하다? 그 인캐빈 레이더라고 해갖고 차 안에 저 호흡 심박을 감지를 하려고 하는 니즈가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차량에 실차에서 나오는 경우가 드물죠. 나오긴 나오는데요. 일단은 가격 문제가 좀 대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호 처리에 좀 난이도가 높다. 예, 일단 가격이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중에 기술적 문제점도 존재하고 어떤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분량을 좀 줄여놨어요. 질문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그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제실 감지나 화장실 감지에서 쓰이는 거는요.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미세 감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실 감지 말씀하신 거는 마이크로 디텍션하고 매크로 디텍션 이 두 가지 개념상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동작은 되게 큰 동작이죠. 큰 동작은 어차피 이어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이 호흡이거든요. 호흡. 그래서 호흡을 읽어내는 건데, 호흡 수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다, 없다 정도 수준에서 읽어내는 게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호흡 시의 변화 상태를 측정을 해낸다. 움직임이니까요, 그게. 마이크로 도플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혼선이 혼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혼선 정도는, 음, 그 주파수별로 이격해야 되는 거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60기가는 뭐 몇 센치, 띄워놓는 게. 그 왜 그러냐면, 그 TX, RX 이렇게 있잖아요. 이 TX 신호를 쏘는데 이쪽으로만 날아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도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 간섭 거리가 대략적으로 4분의 람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람다는 사용 주파수분의 빛의 속도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떼놓으면 되죠. 그래서 혼선 발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 대 나란히 배치할 일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럼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5cm 정도 거리에서 사람이 말할 때
입술의 도플러. 입술의 도플러 같은 것을 1kHz의 시간 해상도로 얻을 수 있는 레이더는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입술 같은 경우는 이 모양새가 조금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저거는 테스트해 볼 만한 제품은 없고 개발이 돼야 돼요. 개발이 돼야지 이제 실제 이제 개발하시면서 그 패턴화를 하셔야 될 건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신호 처리를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제실 감지에 있어서 자동차와 사물과 사람의 구별은 이 반사 RCS 값이라고 하거든요. RCS 값이 뭐냐면 요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에 맞고 되돌아가는 수심파하고요. 요런 컵에 맞고 되돌아가는 수심파가 다를 거거든요. 강도가, 크기가. 다르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패턴화해서 필터링을 해주면 돼요. 필터링. 그리고 주파수도 다르겠죠. 뭐 거기에 거리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서 필터링 기법을 써서 구별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 요거 조금 첨언해서 저 이슈도 있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는 레이더. 요거는 가능한 해요.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은데 AI를 쓰면은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패턴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물, 사람은 그 반사되는 세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구분이 잘 되겠네요. 왜냐하면 금속판에 되돌아가는 이제 파가 맞고 되돌아가는 파가 되게 높을 테니까, 셀 테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제 제실감지로 혹은 인캐빈 레이더 이런 걸로 하시는 업체 계시면은 저희랑 좀 같이 하시죠. 내년 과제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캐빈 레이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캐빈 레이더는 칩부터 같이 하시면은 좀 과제가 크게 만들어질 것 같네요. 예. 칩 하는 업체도 알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예, 끼워서 뭐 저희랑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금속과 물의 반사량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기본적으로. 예. 결국은 이제 이 전자파는 결국 금속은 다 반사를 해서 투과를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투과하는 통신 방식 또 기술이 있어요. 있기는. 네, 근데 뭐 복잡한 얘기니까 금속은 무조건 반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반사가 되는데 물의 반사도하고 금속의 반사도가 유사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물도 반사는 잘 되겠죠. 네. 그 유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차이가 나게 아마 유의미한 아마 패턴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금속하고 물하고. 근데 둘 다 반사도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물 레벨 측정 그 제품이 있는데, 레벨이 측정이 잘 되거든요. 음, 네. 근데 그 기름 같은 경우는 반사가 안 되고 투과가 잘 돼요. 기름이 유전율이 의외로 낮아요. 보니까 3, 4 정도밖에 안 돼서, 의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또 기름에 맞춰서 그 레벨 측정을 하는 것도 또 이제 다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신호 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게 조금 있어요. 예, 있는데, 뭐, 기초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뭐, 항상 기초적인 것만 드리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는 싶은데 좀 쉽지는 않아요. 예, 뭐, 제가 이제 노멀한 그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성 중에 이제 보컬의 그 목소리 상태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호흡기 내과분 때문에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좀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낙상 심박 측정 원리는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더 필요하신 사항은 이제 저랑 미팅을 하세요. 미팅을.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 호흡 심박 가지고 쓰는 분야가 독거노인하고 요양원 쪽에 지금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요양원 쪽에. 근데 요양원이 그렇게 그 수량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 제실감지에서는 렌즈를 쓰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넓게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렌즈 안테나를 쓰면은 폭이 좁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생체 신호 종류도 얘기 드렸고요. 뭐 AD 변환 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샘플링 많이 하면 되죠. 더 고성능의 ADC를 써서. 음. 그 방법밖에 없는데 마냥 높일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더 감지 뭐 이렇게 호흡 심박 쭉 얘기 드렸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예 이제는 저 레이더로 호흡 심박 측정하는 원리 조금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뇌파 측정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네, 그 제품군은 저희한테 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선정을 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 웹사이트 보고 쉽지는 않을 거인데요. 저희도 호흡 심박을 막 주력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아서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뭔가 만드실 때는 그럼 제가 호흡만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호흡만 가지고 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가형 레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 각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감지 각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120도를 그 검색을 해요. 그러면 그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은 거기에서 각도를 필요 없는 그 각도들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예, 신호 처리로서. 실내용 레이더, 그러니까 차량용 실내 레이더는 UWB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전력이고 저가로 가능할 거고 원치화 되면은 굉장히 괜찮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런 거는 같이 하시죠. 예, 같이 하셔도 될 것 같네. 그래서 어, 어차피 칩업체가 있으면 좀 유리하실 거거든요. 이 칩까지 같이 만들어져서 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뭐 기술 동향이라고 하면은 필요한 뭐 궁금하신 게 또 있나요? 네. 호흡 심박에다가 낙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요양원 쪽이 제일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이제 활동량 감지라고 해가지고 계속 대량 납품했던 상황들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쓰임새는 이제 많이 이제 화장실 센서. 화장실 센서가 요새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또 만든 모델 가지고도 해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장실 센서를 조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분야에서. 그 다음에 뭐 사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 내에서도 욕실 센서, 예, 이런 식으로도 좀 컨셉을 잡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욕실 전문 업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내용은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엄청 막 그 딥한 내용들은 없고요. 호흡 심박이 그냥 도플러 주파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예, 근데 이제 거리값이 안 나오니까 거리값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필터링은 당연히 디지털 필터, 내부에서 FIR 필터들을 사용을 해서 그 필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뭐 그렇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 심박 측정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도가 높기는 하지만, 네, 높기는 하지만, 뭐, 요렇게 개념 자체는 심플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레이더가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 보면 복잡하기는 한데요. 정형화돼 있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 레이더는 광범위해요, 쓰임새가. 그래서 혹시 이제 고객사 업체에서 이제 그 고객사 업체에서 이제 고객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저희랑 미팅을 같이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장비며 뭐니 전체적으로 같이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시죠? 예. 더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